네, 반갑습니다. 네, 토토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이 아니죠. 녹화를 좀 이제 영상을 해갖고 좀 못다 드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글로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좀 전달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우리 또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소통을 또 개인 연락으로 하니까 예, 그렇게 또 연락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립니다. 가능한 답변은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녹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콘티나 이런 거 지금 안 짭니다. 예, 그냥 얘기를 드리고요. 어, 일단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좀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녹화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미숙해요. 그리고 이 지금 화면 설정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등장하는 게 좀 신뢰가 더 되지 않을까요? 뭐 어차피 모든 결과나 선택은 이제 개인한테 달려 있고 지켜보는 걸로 이제 가능하니까요.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FOMC 이제 하고 오늘 시장의 지금 영향으로 예, 지금 여전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말했듯이 이 몇 가지 산업이 자,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몇 가지 지금 제가 좋다라고 하는 산업들이 많이 하락을 안 해요. 지금 반도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방에 이전 방에 제가 이제 어떤 소통을 하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 방을 좀 만들고 제 이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왔습니다. 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제가 6월 23일부터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6월 23일부터 내가 무조건 돈을 빼야 된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미친놈처럼 빼야 된다. 무조건 빼야 된다. 그 이유가 있죠. 나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6월 23일에 이게 지나고 나서 맞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뭐 부드럽게 뭐 듣기 좋은 얘기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들 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다 사고가 터졌는데. 거기 지금 여기 그 제 지인 네, 이농님 같은 경우에 다 보셨잖아요. 제가 6월 23일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전에 또 따지면은 제가 5월 30일에 모든 자금을 철수했거든요. 5월 30일에 제 모든 자금을 철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조선주 얘기를 하려는 게 이 모든 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6월 23일에 어 이제 장세가 이제 끝이다. 이제 무조건 이제 대마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마 원탑 대마 원탑 섹터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그때 당시 자, 분위기는 일개 네가 뭔데 뭐 완전 뭐 죄가 뭔데 왜 남 유튜브 모든 훌륭한 유튜브가 유튜버들이 하이닉스 4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원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5월 30일에 모든 자금 철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합니다. 그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5월 30일에 제가 대한민국의 시총 6,600조부터는 이제 코스피 10% 올리려면요. 10% 상승하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660조 있어야 돼요. 660조. 자, 그리고 최고점이 얼마였냐? 7,400조예요. 제가 작년부터 무조건 한 종목이라도 잘 들고 가고 코스피 무조건 상승한데 2,500대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무조건 이 대한민국 6천조는 언제든지 외국인 자금 2천조 정도에 대한민국 자금 1,000조 정도에 3천조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뭐 상승장 얘기했던 거는 그다음 유동성 공급 이야기했던 거 그때는 3천조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천조가 이제 준비된 자금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6,600조를 본 거예요. 근데 7,400조 같죠? 그럼 800조의 여유 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미들의 좀 더 유동성이 투입된 거죠. 개미들의 유동성, 기관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이 버블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미국발 버블장이 남았다. 빅사이클은 남았다. 미국에서 왜냐면 이건 좀 경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지금 오늘 너무 길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 6,600조 시장에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400만 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7,400조부터 10% 올리면 740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구해올 건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사람 없이 뭐 매출액이 경단이다. 그럼 뭐 장사를 해서 언제 몇 년 있다가 돈 벌어갖고 그거 갖다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 뭐 하염없이 기다립니까? 그러면 빠져도 예,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아무 대책도 없이 하면 우리가 장사라는 걸 하면요. 유동인구도 봐야 되고 예상 매출액도 봐야 되고 입지도 봐야 되고 다 보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예, 다른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개미들은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 이건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데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다 틀렸죠. 제가 그리고 또 여기 여인웅님이 보셨잖아요. 제가 중간에 반등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가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다. 예, 데드캣 바운스다. 그리고 그날 데드캣 바운스 나온다고 내가 그랬죠. 저기 7월 23일에 나왔죠. 근데 그 방에서 제가 그 방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나오고 진짜로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왜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왜 시장이 그대로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데드캣 바운스를 본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지표가 다 나왔다고요. 제가 다시 6월 23일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 23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와갖고 뭐 공매도가 어쩌니 뭐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하니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6월 3일에 6월 23일 그 당시에 어떤 일, 자 5월 30일 6,600조 그 얘기 아까 끝났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거시적인 얘기. 근데 6월 2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한민국 역사상 공매도 자금이요 10조 이상 숏 포지션을 잡는 거는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전에 코스피 2000대 2000달이 시전일 때 하루 뭐 거래대금 2조가 안 되는 날이 있었는데 무슨 공매도가 10조가 형성되는 장이 벌어지냐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규모의 공매도 자금을 정부 연기금이 하겠습니까? 일개 개인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장에 메이저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 거기 HTS에 공개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 우리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죠. 여기 선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 그게 10조였다고요. 10조 그날. 공매도 10조면요. 그 사람들 15%만 끌고 내려와도요.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예? 근데 하이닉스를 상대로 10조를 했다고요. 주가가 한 주당 300만 원이 넘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4조, 삼성전자를 상대로 3조, 나머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상대로 또 3조, 10조를 했다고요. 10조. 그런 규모의 이상 상태가 벌어지면은 이 주가 시장이라는 건요. 예? 좋은 일만 있어도 벌까 말까인데 그런 이상 상태가 벌어지면은 무조건 철수를 해야 됩니다. 돈을 안 벌어도 좋아. 잃는 게 더 손해라고요. 이거 지금 다시 좀 설명할게요. 돈을 잃으면 끝이에요.
이러면 기회가 박탈돼요. 박탈되고 시간이 박탈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네. 돈을 잃으면 기회가 박탈되고 시간이 박탈됩니다. 그 이런 게 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우리 스승님 진성주한테 배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진성주의 제자잖아요. 대부분이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더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배우고 실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돈을 좀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안 잃고 이러잖아요. 손절없는 매매를 이제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거를 설명드리려는 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이런 지금 어 매수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 그러면서 저보고 타이밍을 알려달래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지금 기다릴 때고 최소한요. 바닥이 어딘지는 어떻게 짐작을 내려가 봐야지 알지. 근데 추세 전환은 확실히 또 추세 전환이 티가 나고요. 내가 그랬죠. 데드캣이면 데드캣에 티가 나고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수급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롱을 사야지 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요. 근데 계속 숏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세가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베팅을 어제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숏으로 잡았는데 이미 그 전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숏 포지션이 다 형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간혹 근데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한국에 반대로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제 보고 하는 건데 그날 아침에 여지없이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제가 밀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1% 2% 뛰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는 단타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가성비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단타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장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영상 좀 잘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그래서 다 정보를 다 똑같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유튜버들이 그런 걸 볼 줄 모르나 봐요. 무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뭐 빨간불 찍히면 다 뭐 롱입니까? 네? 공매도 상환 자금도 있고 네? 숏 포지션 구축 자금도 플러스로 찍혀요. 선물 자금이 그래서 그저께 우리 저 스승님 방송할 때 보니까 그 설명을 해주더만 그 선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천재잖아요. 스스로 그런 걸 발견해냈고 나는 그걸 배워서 이제 적용해서 써먹는 사람이고 저는 완전 천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적용해서 내 심리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맞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그 피터 린치가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시장의 추세에 거스르지 마라. 내가 뭔데 거길 거스르냐고요. 오늘 좀 제가 좀 격앙된 말씀을 드려갖고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제가 맞았다 해갖고 이번 시장에 뭐 제가 아마 재작년부터 한 번도 안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시장에 10번 중에 저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10번 중에 한 번 한 90%가 맞지 한 10%는 틀리거든요. 그건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내려온 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여인웅님 보셨잖아요. 6월 23일에 제가 글 쓸 때 뭐 이때까지 흘러온 얘기를 하면 뭐하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 해서 제가 그때 알려주는 거 봤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숏 포지션 잡고 국민연금이 지금 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그때 써버리면은 여기 와서 막을 자금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매판으로 간다. 6월 23일에 쓴 그때 고점에서 바로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할 때 그때 바로 한 얘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내가 그리고 어제 그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께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과라 그거 설명하려고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도 야 너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돈 잃었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이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그런 부분들 보면서도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조금 더 케어를 했어야 되나. 이제 그리고 그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도 제가 좀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저와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대부분이 아니죠. 다 이제 한 분 새로 오신 분 말고는 다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뭐 만나서 뭐 제 견해를 뭐 이렇게 숨기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물론 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되느냐. 예. 반도체 산업에서는 제가 창신 메모리발 악재도 작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맞으면은 여지 없다. 나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돈을 빨아간다고요. 시장이 그런 대여가 있으면. 그리고 뭐 지금 기술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신문 기사를 갖고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조선주 그거 올라갈 때 10,000원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예? 그 종목, 그 같은 계열사의 종목 그거랑 비교했을 때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조선주는 막 8배 정도 갔죠. 제가 이제 했는 종목들은. 그거 이제 조금 올라갈 때, 조금은 아니고 그것도 한 2배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요. 제가 왜 그 어제도 무슨 저기 새로 오신 분이 뭐 이렇게 약간 질문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 주가별로 가치를 나누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냐면은,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를 나누고 종목을 나누냐면은, 어, 이 시장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 맛집이 있어요. 두 개의 맛집이. 근데 한쪽은 1,000,000원어치 파는 맛집이야. 근데 한쪽은 100만원어치 파는 맛집이야. 둘 다 맛있는 집이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람들이 줄을 어디로 서냐면요, 1,000만원짜리 맛집에 서기 때문에 그 집이 조금 질이 떨어져도요, 글로 갑니다, 사람들이. 이쪽은 상대적으로 돈이 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같은 유동성일 때는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이런 식의 원리로 발생을 한다는 거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장시작 40초 전인데, 그러면은 이 제가 그 반도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작년에 하이닉스 무조건 간다라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ETF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돈 제대로 벌려면은 ETF 잡아야 된다 그랬죠. 네. 이게 무슨 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빅사이클. 산업의 빅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다 A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그 분석에서는 지금 이제 S급으로 가야 되는 게 이런, 예, 조선주들이에요. 조선주들. 왜냐면은 자 이제 6,600조 우리 시장에 한계성 있는 주식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벌써 선물들 박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물들 어제 영향받아서. 자, 자 이러면 조금 시장이 빠지겠죠. 자 중간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지금 선물 다 박살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빅사이클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빅사이클이라는 거는 어쨌든 산업이 주도주라는 거는 제시리보모 책에도 나와 있죠. 3개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주도 산업이요. 주도 산업이. 왜냐면 시장에 돈은 몰리고 시장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대마 중에 원탑 섹터가 조정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끝났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이 주가의 첫 번째 가 지금 왔다. 제가 맨날 작년부터 칵테일 이론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리고 또 5월부터 피 터지게 칵테일 이론 이제 4단계 진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온갖 욕을 다 했죠. 물론 뭐 욕 안 먹고 산다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돈을 한 명이라도 안 잃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좀 요번에도 좀 들으면서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먼저 연락을 드려서 몇 분은 좀 제 말을 좀 들어주실 분이 있었다면 그때 좀 케어를 해드릴 거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좀 계좌가 마이너스 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어갖고 저는 지금 하나도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를 막 사실 마음 속에서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자중하고, 예, 우리는 또 우리의 또 기회를 또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빅사이클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그렇죠, 증시 고객 예탁금도 있고 시장 준비 대기 자금도 있고, 그게 이제 1,000조가 넘어요.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번 분기 끝나면은 다음 산업의 순환매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순환매 시장이에요. 작년에 제가 말했던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상승장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기술 좀 아는 사람들, 이제, 예, 본격적인 순환매, 여기서 잘못 자칫 종목 잘못 선택하면요 박살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네, 한번 미끄러지기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은 박살나고 그러니까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강력한 종목들 위주로만, 예, 장투 포트를 잡고, 내가 뭐 재미삼아서 이런, 제가 한 번씩 할 거예요. 순환매 할 수 있는 단기 스윙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 뭐 초단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나 관심 있으면은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하고, 단기 스윙은 큰 금액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큰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싼 가격에 비중을 좀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벌지. 뭐 맨날 뭐 찔끔찔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용돈 벌이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물린 자금도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키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려 있답니다. 뭐 제 주변에 뭐 물린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던 제 친구들 몇 명만 같이 살고 같이 지금 안 물리고 요번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이랬는데, 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안 알려드리니까 그 대응이 안 됐던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 시장을 참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예, 그걸 떠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죠. 지금 현재 시장 증시 대기 자금이 한 1,000조는 될 거예요. 1,000조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은, 자, 반도체를 또 일부 가겠죠. 그 돈이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어지는 거. 왜 그 그림, 제가 이렇게 영상 보니까 유튜브에 훌륭하신 분들이 막 차트를 막 그리더만요. 막 차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을 긋고 있잖아요. 제가 뭐 여기 선 끊습니까? 선 끄면요 더 안 보여요, 차트가. 뭐 선을 긋습니까? 이 거래량하고 이것만 보면 돼요. 물론 저 HTS에 뭐 호가도 보고 이러지만은, 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추세가 이렇고, 이거 뭐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죄송합니다. 네, 안 보일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차트 막 선 긋고 그러더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하락 추세가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가격은 다 보너스 가격들이에요. 올 수 없는 가격도 엄청난 박인 세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 PBR이, 내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내가 지금 앞에 이만큼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따가 이 PBR 요 얘기를 하려고요. 증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원리로 움직이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결과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게. 왜냐면은 피터 린치랑 워렌 버핏이 책을 있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정리해서 쓴 거는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만 썼냐? 드라켄 밀러, 피터 린치, 이 양반도 다 그거 보고 다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왜냐? 그 사람들 자체도 메이저이면서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이거는. 예. 자, 다시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하던 거. 자꾸 이게 끊겨서 죄송합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끊기는데, 이 시장에 어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싫었습니다. 근데 뭐 차트, 이제 그러면은 차트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시장 온다고요. 1,000조, 이제 한정된 자금 1,000조가 추가 유입되는 자금이 아닌 현재로서는 한정된 자금. 왜냐면은 지금 당장에 9월까지는 FOMC가 시장의 인플레를 견제하고 있잖아요. 상승에 대해서.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제 만약에 그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은 뭐 시장 반등 나오면 자기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예.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